예,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직렬 회로의 저항, 전류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렬 회로의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회로에서 회로 전체에 인가된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그리고 각 저항이 클수록 전하가 저항을 통과하는데 소비하는 에너지가 커진다. 예, 첫 번째 문장을 그림 3-10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회로에서 회로 전체에 인가된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와 같다. 우리가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각각의 저항, 부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저항이 놓여져 있을 때 여기에서의 전압은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저항에 의해서 저희가 ohm의 법칙, V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표현을 했었죠. 여기에서 저항에 의해 전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은 전체 저항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전압은. 그래서 저항에 의해 전압이 강화된 전압은 전체 저항의 각각의 합과 같다. 이 얘기가 바로 식 3.5식입니다. 저항에 의해 전압 강화된 전압, 각각의 전압은 전부 더하면 전체 전압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합성 저항에서도 마찬가지 각각의 저항의 합은 전체 저항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전압 또한 각각의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더하면 전체 전압을 알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이 클수록 전하가 저항을 통과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커진다. 그림 3-11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저항 R1, 얘가 저항 R1, R2, R3라고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 저항이 어떤 ohm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넘어가서 전압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이 또 쭉 좀 더 높게 넘어가서 이만큼 또 전압이 강화가 되고요. 마지막 저항은 전체 저항, 요 저항만큼 더 소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무수히 많은 전압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더했을 때 전체 전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 직렬회로의 전압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3-4를 통해서 직렬회로의 전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12의 회로에 5V의 전압을 인가하였다. 각 저항에서 전압을 측정해 나가다가 세 번째 저항의 전압을 측정한 뒤 전압계가 고장이 났다. 앞에서 측정한 전압만 이용하여 네 번째 저항에서 강화되는 전압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그 과정을 설명하라. 저희가 전 장에서 직렬 회로의 전압은
회로 전체의 인가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을 V1, 두 번째 저항을 V2, 세 번째를 V3, 네 번째를 V4라고 했을 때 V 토탈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V4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5V는 토탈 전압 5V는 500mV 플러스 60mV 플러스 3.6V 플러스 V4가 되죠. 그러면 얼마의 전압이 있어야 V4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 식은 제가 이쪽에다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V4는 5V 마이너스 500mV 마이너스 60mV 마이너스 3.6V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해보면 0.84V가 나오죠. 따라서 V4는 0.84V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렬회로의 전압에서 직렬회로에서 회로 전체의 인가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저항의 합과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V4, R4에 인가되는 V4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3-13 세 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직렬 회로에서의 저항, 전류,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압은 전체 합성 저항은 각 회로에서 모든 저항을 더한 것을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각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과 동일하게 V1, V2, V3가 전체 전압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직렬 회로에서 각각의 전류는 인가되는 전류는 각 회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항과 전류와 전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hm의 법칙과 직렬 회로의 상관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13의 회로를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렬 회로를 그리면서 전압을 같이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저항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를 V로 놓고 여기를 R1, R2, R3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ohm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I1은 R1분의 V1, I2는 그리고 I3를 우선 적어 놓고요. I2는 R2분의 V2가 되고요. 저항 3에 흐르는 I3는 R3분의 V3가 됩니다. 이 식은 3.7의 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I1 equal I2 equal I3 세 개의 전류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면 식 3-3.8을 보게 되면은 I1, I2, I3가 전부 동일하죠. 그러면 얘를 다시 IN은 전체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전체 전류는 RT분의 VT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RT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고요. 여기에서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겠죠. 그래서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식 3.9를 보게 되면은 IT는 RT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압 V는 I R에서 나왔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와 합성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 토탈은 다시 I1 equal I2 equal I3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RT는 R1, R2, R3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각각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N 곱하기 RN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IT는 전부 동일한 전류이기 때문에 IT 곱하기 RT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RT는 전체 합성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ohm의 법칙 R은 I분의 V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들도 그림 3-12에 있는 식으로 3-13에 있는 그림으로 전부 다 유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구했으면은 합성 저항은 I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라
다음과 같은 3.12의 식처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전류들은 전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 RT는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제가 자세하게 쓰면은 전체 I 토탈 곱하기 V에 대한 것은 전체 전체 전압이기 때문에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직렬 회로의 각각의 흐르는 전류 전압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